그 계엄 내란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 그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듣고 윤석열도 나 두껍게, 한덕수 총리도 나 두껍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자. 아,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네가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이 오늘 오후 5시에 한남동 소구를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분탕질까지 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 줌의 동정도 받지 못할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짐 쌌으면 바로 나가면 되지 무슨 퇴임식 합니까? 시간까지 공지하고 참으로 뻔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당장은 아크로비스타로 가지만 단독주택으로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보면 참으로 호수에 달그림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부부가 가야 할 곳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국립호텔이라고 불리는 교도소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은 뒤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른 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겨우 3년 동안 저런 짓을 했는데도 만약 5년 다 채웠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드디어 이제 퇴근하는데 그 일주일 됐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참 뻔뻔해도 참 유분수지 말이죠. 그 안에 그 있으면서 짐 빨리 싸서 나가야지 파면된 자가 뭐를 사람 불러가지고 참 그거 어저께는 전환길이 뭐 불러서 저기 했다는데 사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청년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뭐 되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고 윤상현도 같이 갔구나. 아휴. 김유정 의원님. 예.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크게 기대한 바도 없고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승복이나 속죄나 사과나 반성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 무슨 동네 잔치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거기 눌러앉아서 지금 정치 계속 하고 싶어서 어떻게 떠나나 모르겠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56시간 만에 퇴거를 했는데 그때도 국민들이 진짜 아우성이었거든요. 당장 나가야지 왜 그러고 있냐 이랬는데 이번에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173시간 38분 만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목불인견 아닙니까? 하는 행태가. 거기 좋다고 또 다녀와가지고 떠들어대는 소위 그 단체장들이나 또 중진 의원들도 덩달아 너무 한심하고요. 알만한 사람들이 더 한술 더 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한심하죠. 이 상황에서 지금 윤심 팔아서 뭘 해보겠다는 건지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5시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고 나갈까 궁금해요. 김성환 평론가님. 나가다가 내려가지고 오늘 또 뭐 앞에 나와 있으면은 쇼하고 그럴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손을 흔드는 정도로 인사했는데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관념을 아예 고정관념을 다 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차에서 내려가지고 지지자들 앞에서 뭐 주먹을 불끈 쥐고 좀 걷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지부조화 상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아직도 관저에서 보수 유튜버 방송을 계속 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아직도 응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난 기죽을 필요 없어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에 김건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발언이 소개가 됐어요. 최근에도 밖에 그러니까 거리 시위에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인데 뭐 기죽을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김건희도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관저에서 매일 대통령실 조리사 불러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찾아오거나 이러면은 같이 밥 먹고 뭐 술도 마시고 그랬겠죠. 근사한 요리 펼쳐놓고 국민 세금 퐁퐁 써가면서 이 과거
이 폐위된 왕들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 계속 보일 거고요. 대선 국면에도 계속 자기가 후보 낙점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거라고 좀 봅니다. 진작 짐 싸가지고 바로 나가야지. 그 안에 이렇게 사람들 불러서 뭐 이것저것 밥도 먹고 또 뭐 심지어 파티까지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김종 원장님 그런 거 다 정말 청구해야 됩니다. 아유, 당연히 해야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씨 아버님께서 왜 고모수로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을 때렸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는 짓을 보면 국민들이 저런 행동을 하면 어떤 평가가 나올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중이 없는 사람이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3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하고 나가는데 현직 대통령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 내일 청와대 개방하니까 빨리 나가쇼. 나 잘 모르겠어. 라고 대변인 통해서 시켰고 그것 때문에 저희 그날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파면을 당해놓고 뭐 170 몇 시간 있었다고요? 대신 3시간 38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다라는 짓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대선에서 꼭 이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너 한번 나가볼래 대선 이런 얘기를 한거나 또 전환길 이 사람 불러가지고 어찌 보면 이후에 자기의 어떤 아스팔트나 기독교 또는 극우층의 어떤 그립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러서 그런 사진을 찍거나 그래 놓고 또 전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요번에 윤석열 돕다가 직장도 잃고 친구들, 지인들 다 잃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저렇게 옹호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국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자 한번. 그래서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네가 한번 당해봐라. 저는 그런 걸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랄한 부분이 아니고요.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 자가 정치를 하면 국민들은 진짜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런 것을 선례로 남기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생각해서 그 후임자들이나 아니면 그 똘마니들이 동일한 행동들을 또 하게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진짜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본인이 스스로 알도록 국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 꼭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파면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공직자한테 가장 센 벌이 파면이죠. 파면되면 지금 이제 사실 윤석열은 경호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전직 대통령 법에 파면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워낙 중요한 국가 기밀을 다뤘던 자이기 때문에 이걸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순 세력이 납치해가지고 저기 뭐 고문해서 뭐 이런 거 비밀 캐내면 나라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경호를 붙여주는 거죠. 뭐가 이뻐서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짐 싸서 바로 나가야 될 자가 거기서 파티를 하고 사람들 불러서 만나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분탕질이라고 합니다. 분탕질. 이 자가 국정을 얼마나 농단했습니까? 국정농단 뜻이 뭡니까? 사전에서 보면 좋은 자리에서 이익을 독점하듯이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던 자가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윤석열 얼굴 참 더 안 보고 싶죠. 그런데 한번 좀 정리하고 그럴 때는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 국정농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뭐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막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김유정 의원님, 저자 때문에 국어사전 정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러다가 이제 이 국어책도 바뀌는 건가? 국어사전도 바뀌는 건가 이랬잖아요. 수능도 킬러 문항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이 전문가시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이런 또 마음까지 쏟아내게 했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고 김건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거는 그냥 나를 잠깐 도와준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 모두가 정말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이 한 가지 변함없는 거는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지일관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참 변함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계엄 내란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 이렇게 그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듣고 윤석열도 나 두껍게, 한덕수 총리도 나 두껍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 5시에 나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냥 나가면 되지 또 시간을 고지를 해요. 모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이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왜 안 나가냐 도대체. 네. 그동안 그런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저거 숙박비 받아야 된다. 이틀까지는 봐주지만 3일째부터는 숙박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루라도 먼저 나간다는 얘기를 먼저 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니까. 나갔다. 시야는 알려줘야 뭐 이제 나갑니다. 하도 안 나간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니까 그런 목적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근데 또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지금 당장은 아크로비스타로 가는데 반려동물이 11마리나 된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어른 둘이 살면 그 자녀가 없으면 이사가 그렇게 번거롭지 않잖아요. 어른 둘이 뭐 자기 짐 챙기면 되는 건데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개 고양이 짐이 많아서 자녀는 없지만 개 고양이 이게 챙길 게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누가 하시던데 사실은 아크로비스타 같은 그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건 그 주민들에 대해서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리고 개, 고양이 11마리가 뛰면 그 아랫집은 정말 폭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아니 저는 왜 거기 양평 쪽으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양평 쪽에 그 처가에 땅도 많고 거기 근처에 빈집도 많을 텐데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면 이웃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끼치고 뭐 한적한 곳 요새 싸고 좋은 데 많잖아요. 그런 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주지를 또 어디로 옮긴다고 할지. 근데 아파트는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빨리 가는 게 맞고요. 예, 그게 제일 빠른 것 같고요. 사실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관저 뭐 수리한다 그러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있을 동안에는 주민들도 우리 아파트에서 대통령이 나왔네 하면서 그리고 또 한시적이니까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호 다 설치되고 이제 굉장히 좀 복잡했을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잠깐이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지만 이제는 파면되고 온 이 전 대통령은 수치 아닙니까? 그 아파트에서 이런 자가 나왔다는 것도 수치이고 얼굴 보기 싫은 사람도 많을 거고 게다가 반려동물도 그렇게 많은 가운데 앞으로 경호 검문 검색을 내가 내 집 들어가는데 이렇게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치를 뭔가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경호원 40명이 그 주변에서 지금 40여 명이 경호를 맡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좀 생각이 다른데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반려묘가 있는데요. 11마리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걸리지는 않아요. 뭘 챙길 게 있습니까? 먹이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만 챙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뭐 경호 문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의 특성을 볼 때 굉장히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관저를 얼마나 어떻게 꾸며놨겠습니까? 온갖 미술품 다 걸어놓고 온갖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거 다 해놓지 않았겠어요? 그거 없애는데 굉장히 저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뜯어서 옮기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뭐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물론 관저에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골프 연습장 문제라든가 그거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시설들을 설치해놨을 거예요.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그 사이에 증거인멸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태연하게
국민의힘 의원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한 김에 그냥 핑계 삼아서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사 구분도 없고요. 공복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때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직적인 증거인멸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어제 JTBC 보도에 의하면 소위 관저 또는 안가에 대한 CCTV 작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증거인멸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안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안가를 중심으로 내란 세력들에 대한 음모 자체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 이유는 12월 4일 날 4인 회동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민정수석의 어떤 만남 자체가 내란 이후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 또 그다음에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인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한 이걸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조지호 김봉식 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불러가지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공간도 안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안가를 중심으로 내란을 사전에 음모했었고 예비했었고 그걸 통해서 실행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드러나는데 이게 사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기록원장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국가기록원장으로 예정된 사람이 이 기록 증거인멸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후에 내란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란이 일어난 공간에 대한 증거를 갖다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이 조치를 통해서 이걸 이 지금 없어진 것도 복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예를 들면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내란의 전반적인 실체 중에 일정 부분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한남동 그 소굴은 범죄 현장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거기에서 저질러졌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 일단 민주당은 확실하고 홍준표 시장도 거기는 뭐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또 여러 가지 짓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런 것도 다 파헤치고 그러려면 윤석열 빠지고 나가면 거기는 뭐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김영남 의원님? 일단은 봉쇄하고 현장 보존을 해야죠. 거기와 또 말씀하신 안가 그쪽은 현장 보존을 하면서 범죄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예상해 보면 차기 대통령은 한남동 관전을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당분간은 다른 쪽에 있는 그 범죄 현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안가에 머물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치유하기 어려운 사고를 쳐놓은 게 틀림없죠. 대통령 관저도 그렇고 사실은 대통령실 직무실을 비롯한 이제 비서관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저 용산에 글쎄요 차기 대통령이 용산에 들어가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청와대를 바로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를 만들어 놨고 뭐 세종시 이전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거는 또 상당한 오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라 정말 큰 사고를 쳐놨어요 보면. 그나마 임기가 5년 다 안 채우고 중간에 그 중단된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진짜 오늘 퇴거해서 이제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뭐 재판을 계속 받아야지요. 참 재판이라고 하는 게 오래 걸리니까 그 안에 이제 대선도 있고 이 와중에 또 무슨 꿍꿍이 속을 갖고 이렇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대선으로 넘어가 보죠. 이자가 지금 거기에 머무르면서 또 만찬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서용교 의원이 그 법사위 전체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낱낱이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저에 요리사들이 주르륵 들어갔다가 주르륵 나오고 한밤중에 차들이 주르륵 나오면서 과연 무슨 파티를 했는지 저 장면 봐주세요. 차들이 요리사들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더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파면당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와대 비우라며 김은혜가 나와서 왜 청와대를 비우지 않냐 그래서 청와대에 나와서 호텔에 있다가 가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파면당한 지 언젠데 내가 앞으로 비슷한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나가지는 않고 요리사들이 저기를 뛰어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내가 더 틀면 탑차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밤중 11시에 차들이 주룩주룩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삿짐 차가 왔다 갔다 해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판인데 조리사들이 그리고 뭐 파티 준비하는 차량들이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지금 거의 화면이 어디 뉴탐사인가 여기에서 준비해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말 해주고 싶어요. 밥이 넘어가냐? 밥이 넘어갑니까? 거기서 지금 파티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보면 진짜 억장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요. 아무리 김건희 씨가 요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난 대선 때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장보러 다니고 햇반 사러 다니고 그랬다고. 김치찌개도 자기가 끓여서 먹인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버젓이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 눈치를 볼 줄 알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 하나 할 줄 모릅니까? 참. 아니 윤상현 의원이 이제 종편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전혀 기각이라고 그러니까 인용될 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 아니면 각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면 선고가 났을 때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그 윤석열의 소회를 전달을 하면서 전혀 생각 못했다.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잔치 벌립니까? 그리고 이 헌재의 그 판결은 외압 때문이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저렇게 날마다 사람 불러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했을 거 아닙니까?